그제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만 가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예. 단통법 어떤 건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 단말기 이렇게 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되게 이제 화나고 열받으셨던 분들이 많은 게 예. 어떤 누구는 뭐 5만 원만 내고 100만 원짜리 샀다더라. 근데 예를 들면 조금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예.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라든지 예. 또는 순하신 분들은 뭐 제값 주고 샀다더라. 100만 원을 다 주고 샀다더라니까 막 예. 몇십만 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똑같은 기종인데.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이른바 그 인터넷 용어로 호갱이라고 하는 예. 소비자를 완전히 통신 3사하고 제조 3사가 짜고 예. 호갱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예. 하면서. 근데 이제 예. 지금 저희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보조금의 예. 상한선이 변동이 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겠다. 예. 근데 이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황당하게도 100만 원 안팎의 단말기 가격은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상대적 예. 차별만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상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2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딱 3만 원만 인상했습니다. 예.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 설정된 보조금이 예. 지금 100만 원 안팎의 초고액 시대 보조금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예.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 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예. 온 국민이 이제는 그 단말기 거품하고 폭리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예. 상대적 차별은 없어졌지만 절대적인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요금제별로 보조금 수준이 맞습니다.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예,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인 34만 5천 원. 예. 그러니까 통신 3사가 내는 건 30만 원이고 그 중에서 15%를 예.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최고 34만 5천 원인데 올 9만 원 이상의 가입해야만이 또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통신 3사들은 최고 보조금 받으려면 올 9만 원 이상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예. 또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고 오히려 예, 기존의 비싼 단통법 요금을 쓰게 시행 전의 되는군요. 구조보다 더 악화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단통법의 유일한 장점은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되거나 예. 아니면 보조금의 규제에 비현실적인 상한선이 없어지는 예. 이 둘 다가 동시되거나 둘 중 하나는 됐어야 되는 건데 예. 100만 원 안팎인 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상한선도 27만 원, 30만 원, 3만 원만 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규정 위반이었지만은 보조금을 뭐 7, 80만 원까지 받고 내가 단말기를 샀는데 저렴하게 예. 이제 역으로 7, 80만 원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예. 근데 통신 3사가 지금 공개한 보조금이 심지어 10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보조금 상한선이 3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건데 예. 3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것도 적용이 아주 되는 건가요? 주먹구구식 기준인데요. 예. 일단 예전에 단통법 시행 전에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이었는데 예. 그거보다 그냥 3만 원 그냥 더 얹힌 거고요. 예. 그 27만 원이라는 계산도 우리 보통 국민들이 이동통신 1개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 한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예. 평균 가입되어 있고 그때 그 통신사들이 보는 수익이 한 24만 원쯤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4만 원에다 대략 3만 원 얹어가지고 보조금 상한선을 27만 원으로 한 거고 이번에도 거기다 또 3만 원 얹어가지고 그냥 3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동통신 판매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웃어요. 100만 원 안팎의 단말기를 누가 27만 원만 받고 30만 원만 받고 사겠느냐. 예. 근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에 공개한 보조금은 10만 원 안팎으로 더 최고 보조금도 주지 않고 3분의 1수 낮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오히려 단말기 안 사겠다고 아예 단말기 사는 걸 거부하는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소비자들 좋자고 만들자는 법이 오히려 소비자한테 피해만 주게 된 셈인데 예,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가 봐요.
10월 1일 날 단통법 시행됐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우리 YTN 오기 전에도 우리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를 계속했는데 거의 안 온다고. 소비자들도 아예 발길을 끊었고 국민들도 지금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열이 받죠.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국민을 피해를 주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지금 보조금을 아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는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은 최초에는 취지는 좋았거든요. 단말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 부분을 또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도 단말기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하하겠다. 가격이 하나도 인하되지 않았죠. 100만 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에는 이 통사 입장에서 이 보조금이 사실 마케팅 비용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엔 이 통사들 배만 불린 법이 된 게 아닌가. 제가 그 부분 아주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경쟁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각 사마다 45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면 판매점, 대리점들 손해보고요. 중소상공인들. 국민들 또 가가지고 뭐 기기변경도 할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안 되니까 엄청 손해를 봤거든요. 피해를 보고. 근데 정작 그 잘못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무려 6천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영업 정지 기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난 거군요. 우리가 알기로는 페널티인데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중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으로 아주 낮게 정해주고 실제로는 또 10만 원 안팎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라든지 판매점, 대리점 장사한 데서 지금 울고 있고요. 국민들은 초고액의 단말기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오히려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그럼 이 구도에서 어차피 통신요금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매우 황당합니다. 단통법 이야기할 때 이게 분리공시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먼저 이제 분리공시제 좀 말이 어려운데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불만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지금. 아니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 외국에서는 뭐 20만 원, 30만 원에 판매한다며. 심지어 중국에 비슷한 사양의 폰이 뭐 10만 원대에 판매된다 해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만 원 안팎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분리공시를 통해서 인하할 거라 기대했는데 분리공시가 무산됐는데요. 분리공시가 뭐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그 국민들이 그 대리점 가가지고 판매점 가가지고 보조금을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한 2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또 지원금이 한 30만 원 있었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받았던 거거든요. 어디에서 보조금이 오는 것인지 소비자 전혀 모릅니다. 모르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분리공시라면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얼마고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고 판매점 대리점이 추가로 주는 돈이 얼마인지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결정적으로 그러면 제조사가 나한테 20만 원을 줬다며 처음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나한테 비싸게 책정한 다음에 장려금 20만 원이나 줬지 하고 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에는 거품을 의심하게 되고 그걸 국민적 여론으로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거면 오히려 그냥 단말기 가격을 6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주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우리 이제 방통이나 미래부에서도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인하할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 분리공시제가 무산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단통법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뭐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삼성전자,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우리 국민들 또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거 보면 응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이제 단말기를 판매할 때 거품을 조성하고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게 그렇게 되면 드러날까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펜텍도 찬성했고 이동통신 3사도 찬성했고 미래부 방통위 정부에서
추진했고 여야 간에도 거의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된 법률의 핵심 취지였는데 예.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데에서 이거 대기업이 반대한다 그러면서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버린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 날 통과된 법률에는 간접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장치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 안팎 그대로인데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누가 그러니까 그럼 단말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통신 3사도 담합과 폭리를 채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통신비 문제도 좀 짚어보겠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이게 민간 사업체들이 이제 독과점 체제로 예. 이용하면서 단말기도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예. 보조금은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받지 못하게 예. 됐고 그 상한선마저도 안 지키고 더 낮게 주는 건데요. 예. 어렸을 때 우리 다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잖아요. 통신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 서비스이고 실제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깔기도 했습니다. 국민 예. 세금으로. 예.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예. 그걸 분할해서 SK텔레콤에 특혜매각 해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이 어마어마한 재벌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예. 그 역사를 따지고 보면 통신 3사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신 3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키워준 건데 이렇게까지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 공공 서비스인데 민간 대기업에게 다 이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예. 요금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메시지 20원, 통화도 1초당 1.8원, 기본 요금 11,000원. 예. 그리고 데이터 요금도 같고요. 더 심지어는 정액요금제도 똑같습니다. 3사요금제, 4사요금제, 5사요금제, LTE, 5.2요금제, 6.2요금제. 예, 결국에 이게 독과점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예, 요금을 붙이는 방식도 똑같죠. 부가세를 예. 빼고 부과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실은 5사요금제에다가 54,000원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 가까운 요금제인데 그렇게 속여서 사실상 국민을 약간 더 요금이 저렴한 척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똑같거든요. 예. 근데 방통이나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서 이 통신사 예.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광고에서 좀 톤 모델을 쓰지 않고 마케팅 예.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한테 통신비 예. 조금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예. 매출만 17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1.6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가 8.5조 가까이를 또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던 보조금과 예. 광고 비용만 상당히 줄여도 당장 통신요금 뭐 20, 30% 인하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마케팅 비용하고 통화 보조금을 지금 이번에 단통법에서 엄청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면 당연히 통화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예. 역시 통화요금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대부분 예. 9만 원 요금제를 써야만이 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이 국면을 자신들의 폭리를 더 취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말씀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예. 이제 이동통신 원가 공개 예. 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좀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도 승소하고 끝까지 요금 인하를 간절하게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